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여의도 정리맨 여정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은 돈이 되는 정보, 돈이 되는 뉴스를 제가 하나를 뽑아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부저러 가는 여정 뉴스 픽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가 뽑은 뉴스는요, 바로 손실보상에 대한 매우 정확한 정보가 있는 뉴스다. 그래서 노컷 뉴스를 하나를 뽑아봤습니다. 매우 좋은 기사고요. 매우 좋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한영 기자님이신데요. 자,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요, 매우 잘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입법 예고한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최근에 마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쟁점은 손실보상 대상이다. 자, 정부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은 잘 보십시오. 집합금지 업종과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영업장 내 집합을 금지한 업종 딱 두 가지이다. 이게 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죠. 대상이 너무 좁다. 손실보상이 막상 들어가면 혜택 받으실 분 많이 없을 거다. 왜? 딱 손실보상 업종보다 집합금지랑 뭐예요?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영업장 내 집합을 금지한 업종, 영업 제한 업종입니다. 즉, 영업시간을 규제받은 업종만 손실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어떤 업종이 안 되느냐? 영업시간 외에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했던 이런데도 손실보상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자, 어떤 분들이냐면 이런 분들입니다.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을 받았던 분들, 한마디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그랬죠. 테이블 간 거리두기, 실내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금지, 숙박업의 투숙룸 제한, 이런 분들은 손실보상제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계속적으로 말이 안 된다. 정말로 이대로 가면은 손실보상 받으실 분 많이 없습니다. 아마 자기는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못 받을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손실보상은 대상자가 딱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라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받은 거 전혀 보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 기사를 픽으로 뽑았던 이유가 매우 지금의 현실을 잘 기자님께서 굉장히 잘 캐치해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은 반드시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손실보상 이제 기준도 쟁점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매출액 감소액으로 갈 거냐, 영업 손실액으로 갈 거냐, 이 두 가지 기준이거든요. 최근에 매출액 감소를 기준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자, 영업 손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종 비용이 산출돼야 하는데 이들 항목들이 단기간에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이 확정될 때는 매년 5월 종합소득 신고인데 올해 영업 손실은 내년 5월이나 이제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기간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즉시 산출할 수 있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누가?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해설해 드리면 손실보상의 기준을 이제 매출액 감소로 할 거냐, 영업 손실액으로 갈 거냐,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매출액이 늘어나면 손실보상 제도 못 받습니다. 혜택 못 받죠? 그러면 그 기준을 영업 손실을 볼 거냐, 매출 감소로 볼 거냐, 이건데 정부는 매출 감소로 본다는 얘기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업 손실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회계 기준을 본다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따지게 됩니다. 손익계산서가 뭐예요? 매출액이 있고요, 매출 원가를 뺍니다. 그럼 매출 총이익이란 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판매관리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판매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냐 영업손실이냐 나와요. 근데 문제는 원가랑 이제는 판관비는 비용으로 빠지는데, 이런 거를 빼려 그러면, 이걸 산출하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언제 하나요? 종합소득세 때 보통 우리가 이거를 산출하게 돼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손실보상제, 이번에 말하는 손실보상제의 그 법령에 의하면
언제부터의 그 기준이 손실보상이냐면 이번 연도 7월부터 10월까지의 손실보상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연도에 손해 영업이익을 나오려면 내년 5월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다리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부는 영업손실액, 한마디로 여러분이 쓴 비용까지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의 감소냐 매출액의 증가냐 이걸 보고선 손실보상의 그 기준을 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소상공인 입장에서 만약에 손실보상제를 받으려면 카드 받는 게 좋겠어요? 현금 받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매출액 감소로 간다 그러면 현금 받는 게 더 유리한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이 매출액 감소로 간다 그러면 뒤통수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카드 많이 받았어요. 그죠? 카드 많이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매출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정말 힘든데. 솔직히 배달 비용 가면 아시잖아요. 배달비가 더 드는 거. 남는 건 하나도 없는데 매출액은 늘어났어. 그럼 난 손실보상세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뭐 카드 받으라, 뭐 현금 받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팩트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뒤통수 당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현재 매출액 감소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럼 미리 지금 9월달이죠? 7월부터 피해액 7월부터 나오는 7월 10일부터 나오는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매출액 기준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말 안 돼도 아시겠죠? 매출액이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영업 다 필요 없어요. 비용 같은 거 안 쳐줍니다. 내가 정말로 많이 남겼는지 만 남았는지 그런 거 몰라요. 무조건 매출액이 늘었느냐 매출액이 줄었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 안 해도, 제가 말씀 안 들어도 아시겠죠? 이거는 이렇게 정해버리면 이게 눈치 빠른 사람들은 받는 거고, 그냥 정직하게 또 매출 막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우리가 역차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들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어요. 손실보상 못 받을 가능성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이 중요한 이유 말씀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손실액의 전부를 보상하느냐 일부만 보상하느냐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손실액의 100%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부 관계자의 결은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손실액의 100%를 받았으면 좋겠지만은 현실상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규모에 따라서 손실액의 규모에 따라서 더 달라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얘기고요. 이겁니다. 또 영업 피해만큼이나 소상공인들이 절실하게 요구한 것은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의 보전 문제인데 이 역시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 비대위에서는요, 임대료와 인건비, 보험료, 광고 선전비, 기타 고정비 등을 보존해 줄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병원 등이 폐쇄할 경우 입점해 있는 편의점 등 일반 업종들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임대료와 인건비는 물론 광고 선전비와 영업장 관련 보험료, 기타 고정비 등을 정부로부터 보존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일반 자영업자의 고정비 부분을 어떻게 보존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난 5월 열렸던 국회에서 중기부는 임대료와 인건비를 포함한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를 추산해 공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임대료 부분 역시 전액 보존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라고 이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와 과연 그 손실보상을 해주는데 그 임대료와 인건비 이런 것까지 다 쳐줄 것이냐, 아니면 영업 부분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에 대한만 해줄 거냐, 이 얘기거든요. 실제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임대료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거를 과연 보상해 줄지 안 해줄지, 이것도 핵심의 논란거리입니다. 지금 분위기는요, 제가 봤을 때 그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 한마디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매출의 감소 부분만 지금 보상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피부에 와닿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또 크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했던 이 기사는요, 매우 지금 현실을 우리 그 손실보상에 대한 현실을 매우 정확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기사, 뉴스다. 이런 뉴스는 칭찬해 줄만 합니다. 정말, 그죠? 좋은 뉴스예요. 매우 현실을 잘 드러냈습니다. 잘 보여줬고요. 그래서 지금 손실보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손실보상 대상, 그죠? 대상, 과연 어떤 대상으로 할 건지. 이미 지금 손실보상의 대상은 누구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이 두 부류 빼고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또 나중 가서 상심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손실보상 법률안이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 소개해드렸죠. 저도 깜짝 놀랐다고.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손실보상 기준이 뭐냐? 지금 분위기는 매출액으로 갈 것 같다. 그럼 여러분 대비하시라는 거죠. 말씀 안 들어도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마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 빠르게 행동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라는 게 아니라 현실은 그런 걸 어떡합니까? 지금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그 다음, 손실보상에게 전부를 보상하느냐 일부 보상이냐. 지금 분위기는 일부 보상으로 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실보상을 해줬을 때 따로 임대료와 인건비를 보상해 줄 거냐, 이것도 지금 논란거리다. 현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손실보상제가 현재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을 보고 여러분께서 아직 기회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그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는 거리 제한으로, 거리 두기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모든 소상공인들이 당연히 손실보상에 대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만 실제적인 피해가 또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들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봐도 참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 안타까운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손실보상제가 좀 더 합리화돼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자, 오늘의 뉴스 픽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의도 정리맨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요,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혹시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여러분 더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더 잘 될 겁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의도 정리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